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오늘과 다음 주는 위험사회와 과학저널리즘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험사회라는 이야기는 진행자들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울리백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1986년 그의 저서에서 예측을 하고 또 지적했던 그런 사회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대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또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몰고 왔다. 이런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근대화 초기 그 단계 이전에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이 그렇게 중요했었지만 근대화 후기로 갈수록 좀 더 위험 요소들 이런 것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것을 좀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네, 어느 정도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근대화와 과학 발전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험을 초래시키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냉장고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산업화 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 그리고 다른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고 계속 지금도 저희 환경 변화로 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또 남극 빙하가 계속 녹기도 하고요. 특히 또 원자력 발전처럼 고도로 발전한 과학 기술이 또 한편으로 또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사실 과학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정근대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그런 위험들이거든요. 저희가 핵 위험 같은 경우 생각할 수도 없었으니까.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또 일상적이기까지 한 그런 초고도의 위험이다라는 것에 또 더 위험사회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위험사회에 대한 사례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없는 걸까요? 우선 위험사회를 처음 개념화했던 울리백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근대화 발전의 그 성공에 따른 경제적 풍요를 동반한 이런 대형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법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한계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합리성이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고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근대성을 좀 극복하자 그래서 좀 더 나아가자라는 의미에서 그 제2의 근대 새로운 근대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울리백의 위험사회론 그 책에 따르면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안전장치 그런 것들에 맞춰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가 잊혀져 가고 있는 지금 위험사회에 대한 성찰과 또 우리 사회의 근대성에 대한 재성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이제 위험 사회에 도래했다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과학 저널리즘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예, 방금도 세월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제까지 근대적이라고 믿었던 의식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힘인 동시에 또 필수적인 변화의 요건인데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과학 저널리즘의 그런 분석적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이른바 지금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저널리즘에서도 그렇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표현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 이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느끼지 못한다, 중요하게 느끼지 못한다 이런 풍토를 지적하면서 비롯된 것일 텐데요. 근데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안전이 아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위험이나 사고의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이 표현은 그 위험 불감증이나 사고 불감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으로 바꾸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흔히 작업 현장에서 말하는 나한테 이런 일이 과연 발생할까? 그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한테만은 안 닥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와 더불어서 그 사회의 합리성이 굉장히 증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회나 국가에 대해 기대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 혹은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그 안전에 대한 욕망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음식에 대한 위생, 그리고 또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은 안전 기술, 뭐 CCTV 감시 기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늘 안전을 바라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 사회에서 안전한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학적이고 좋은 세상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제공하는 측에서 그 위험이나 사고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이라는 표현 역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그런 위험 불감증이나 그 사고 불감증으로 좀 구분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운운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국민 정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 나왔던 것들도 어떤 맥락에서 보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고 불감증과 혹은 또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그런 피해 이런 것들을 너무 단순화한 도식적으로 생각한 때문에 나왔던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공급자들의 그런 입장이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위험 불감증 또 사고 불감증으로 명명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학 저널리즘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현존하는 거대한 위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학 저널리즘은 그 독자적 영역으로서 그 과학적 검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예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들 수 있겠는데 지난 14일에 방송된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맥락에서 장단점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즉 위험 사회의 초고도 위험 물질인 핵발전 그리고 그 위험과 이를 다루는 그 한국 수력 원자력이요 산수원이라고 불리는 그곳의 사고 불감증 그리고 부패의 고리를 감시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장점을 보였고 한편으로는 그 위험성이 가진 구체성을 좀 실증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거든요. 뭐 12분간 정지됐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측정된 양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보였었는데 그 이제까지 언론은 그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 막능론을 또 주장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과 과학 저널리즘 문제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위험사회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험사에 대한 성찰과 또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